부족한 볼륨을 좀 채우거나 꺼진 부분을 채울 때 필러만큼 직관적이면서 되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잘 없긴 한데,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도 많이 되고 주변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필러 자체를 되게 무서워하고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필러를 대신할 수 있는 힐러웨이브든 콜라겐 부스터든 다양한 것들이 대체품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은 넓은 부분을 둔하게 올리는 데는 되게 좋지만 코나 턱처럼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어떤 특정 부분을 좀 드라마틱하게 많이 볼륨을 채워야 될 때는 필러처럼 완벽하게 그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필러 부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받고 나서 어떤 상황이면 내가 필러를 맞았는데 이걸 녹여야 되는지 선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필러 부작용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혈관 사고예요. 혈관 안으로 필러가 직접 들어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혈관이 이렇게 가는데 필러가 이렇게 커다랗게 혈관을 막아서 피가 안 통하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인 혈관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 되게 일어나기도 어렵고 되게 드문 케이스.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이마나 코, 그리고 아주 드물게 팔자 들어갈 때 이제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보통은 거의 대부분 이마나 코, 미간 이 근처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안쪽에서 눈이 들어있는 이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혈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되게 어려운 확률을 뚫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대비하려고 이제 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시술을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을 받으면서 그걸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혈관을 밖에서 눌러서 피가 안 통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필러를 넣는 방식의 문제도 있지만, 필러를 많이 넣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밑으로 지나가는 혈관을 눌러서 그 뒤로 가는 혈류가 방해돼서 그 혈관에 혈액을 공급받는 피부들이 피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니까 배사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막히자마자 배사가 일어나거나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피가 안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 색 변화나 증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필러를 어디다 받았는데 그 주변으로 해서 피가 안 통하는 것처럼 하얘졌다가 그러고 나서 되게 거무죽죽하게 색깔이 변하거나 통증이 그때부터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몇 시간 혹은 며칠에 걸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필러하고 나서 피부 괴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내가 그 사인을 알아채고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집니다. 초반에 처치하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어서 필러를 하실 때 주의사항을 잘 듣고 집에 가셔서 색 변화를 잘 관찰하시면 이런 문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이거는 예방할 수도 없고 일어나면은 어쩔 수 없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아주 드물게 필러 들어가는 그 성분 자체에 내 몸이 그걸 이물질로 인식하고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필러를 맞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일어나지는 않고 이거를 내가 면역 반응을 일으킬 대상으로 인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러를 하고 나서 2-3주 정도가 지났는데 맞은 부분이 빨갛게 되고 만졌을 때 조금 따끈따끈하게 열이 오르면서 아프다,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한 번이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소염제를 먹고 염증을 가라앉히면 충분히 그거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는 게 가장 문제예요. 당연히 염증이 올라오고 붓고 하면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내 몸이 이 필러 자체를 내 몸과 격리해야 되는 면역 대상이라고 인식해서 그걸 싸는 막을 형성합니다. 그게 이제 결절처럼 만져지기도 하고, 그게 심해져서 커다래지면 유가종이라고 부르는 부작용이 돼요. 이 상태까지 되면 필러를 녹이는 주사로는 사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걸 싸고 있는 막 자체는 이제 내 면역 반응의 산물이지 필러가 아니기 때문에 녹이는 주사가 들어가도 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외과적으로 절제해서 꺼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번거로워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 뒤에도 다시 필러를 하시면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혈관 안으로 필러가 들어가는 상황은 이 확률이 아주 낮고 숙련된 시술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면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괜찮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필러 맞은 뒤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필러를 녹여야 되는지만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면
큰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녹일 수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칼슘 필러라든지 녹일 수 없는 재료를 사용한 필러들이 많아서 뭔가 그런 무서운 부작용 사례들을 많이 들으셔서 필러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요즘에는 언제 내가 그걸 녹여야 되는지만 잘 알고 계신다면 큰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합니다.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필러만이 이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참 많아요. 어디가 많이 꺼졌다든지 턱이나 코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 볼륨이 좀 필요한 시술을 하고 싶다고 고민을 하시는 경우에는 필러라고 해서 너무 이제 덮어놓고 무서워하시거나 거부하진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제 부작용에 대처하는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신 뒤에 안전하게 필러 시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